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피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제품은 일렉트로 콤파니에라는 브랜드의 ECI 6MK2라는 인티앰프입니다. 프리파워가 하나의 셰시 안에 모두 담겨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일렉트로 콤파니에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리뷰를 많이 했었죠. 1973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왔고 노르웨이의 구석 같은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이클 잭슨 앨범 후반 작업에 사용돼서 그걸로도 또 유명세를 많이 얻었죠. 그렇죠. 예. 적절하게 마케팅에 동원이 됐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또 크게 큰 투자 또 자본이 들어와서 노르웨이의 이 일렉트로 콤파니에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의외로 상당히 크고 자동화 공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앰프와는 상당히 달라요. 이게 전면에는 이 아크릴판을 덧대고 있어가지고 그냥 검죠. 그냥 검습니다.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중앙에 이제 볼륨 올리면은 푸른 빛이 쭉 올라가게 돼 있고 중앙에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제 입력된 그렇죠. 입력단 표시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뭐 이제 버튼 4개 있고 끝입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단순한데 실제 실물을 보면 상당히 커요. 상당히 대형 인티앰프입니다. 좀. 그렇죠. 요즘 보기 드문 좀 넉넉한 용적을 가진 인티앰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기능적으로 아주 단순하죠. 입출력 단자 단순하게 마련돼 있고 스피커 좌우 한 조씩 지원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설계 측면에서는 약간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는 오탈라 박사의 TIM 트랜지언트 인터모듈레이션. 그렇죠. 예, 김편님 그 TIM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팀 프리 이제 보통 이제 프리를 붙여서 하는데 이게 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 인터 모듈레이션 에러 오차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앰프의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팀이 많다 그러면 스피드가 느린 거고 팀이 없다, 팀 프리다 그러면 스피드가 슬로우 레이트가 빠른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코난이 말씀하신 핀란드 공대 오탈라 교수가 처음으로 팀 프리 이론을 주창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 앰프에서 채택을 한 주인공이 이 일렉트로 콤파니의 A25라는 그러니까 25와트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그게 모델명이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완전 장안의 화제가 됐던 거고요. 그 설계 이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프리의 핵심은 우리가 THD를 낮추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세게 거는데 이러면은 에러나 그러니까 오차는 그 THD는 줄어들지만은 대신 팀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 콤파니에서는 최소한 전압 증폭단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거는 거예요. 대신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출력대에만 네거티브 피드백을 살짝 걸어서 팀을 되게 낮추는 그런 앰프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AW250R도 팀 프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파워 앰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같은 TIM 이게 일렉트로 콤파니가 기술적으로 R&D 결과로 많이 응용하면서 상당히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좀 사운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AB 클래스 앰프로 좀 보이긴 하는데 조금 좀 달라요. 이게 프리단 보면은 일단은 전압 증폭이 없죠. 전압 증폭을 안 해요.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클래스 A 방식이고 그다음 파워에서 이제 증폭을 거의 다 하죠. 그러니까 31데시벨 증폭. 그러니까 정수배로 하면 이제 36배 증폭을 하니까 보통 인티앰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통 30에서 35데시벨 그 사이니까 얘는 31데시벨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딱 적당하게 증폭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리단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분리형에서 이 인티앰프로 넘어오면은 가장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게 사실 분리형에서는 프리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티앰프로 넘어오면은 거의 이제 많이 생략되는 게 이제 프리단이 좀 생략되죠, 대부분. 거의 패시브처럼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경우도 많고. 이제 일렉트로 콤파니에 보면은, 음색이나 하여튼 음질, 이런 퀄리티의 최대한의
악영향을 주지 않는 네. 순도를 최대한 유지해서 파워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프리에 맡기고 파워 쪽에서 아주 순도 높게 증폭해주는 저는 그런 타입의 설계가 아닐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주 이제 네. 수철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예. 일렉트로 컴퍼니에는 그 어떤 미묘한 기분 좋은 착색이 있다. 그게 또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인티앰프도 그 프리단의 전압 게인은 없지만은 그렇죠. 클래스 A로 일단은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얘만의 어떤 음색이나 예. 그 미묘한 달콤한 향을 첨가하는 게 아닌가. 그 프리단에서 예. 물론 이제 전압 증폭은 안 이루어지지만 예. 그렇게 좀 한번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 쪽으로 넘어가면은 파워 쪽에는 일단 바이폴라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네. 그냥 셰시 하나짜리여가지고 그냥 가볍겠지 했다가 이렇게 딱 들었다가 특히 앞쪽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굉장히 큰 어린아이 머리만한 이게 트랜스포머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전 용량도 상당히 큰 편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토로이달 예, 트랜스가 있고 이쪽에 이제 파워 커패시터가 이제 1000 마이크로패러짜리가 8개 예. 박혀 있고요. 이쪽에 그 지금 좀 전에 코라님 말씀하신 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예. 총 8개. 그러니까 채널당 4개씩 들어갔고 2개씩 병렬 푸시풀로 네,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쪽에 4발씩.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생각 이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단출한 구성인데 예. 이게 또 깨끗하고 정확한 음을 내는 데는 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자가 많을수록 그거를 이제 선별하기도 힘들고 네. 정확히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차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네. 최소한 병렬 푸시풀로 지금 클래스 A, B 구성을 했다는 게 또 네. 이 앰프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는 뭐 ECI6가 처음 나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반개 버전들이 좀 있었었죠. 네. 예, ECI6D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6DS 버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역은 ECI6DX MK2 그렇죠. 뭐 여기까지 이제 진화하면서 거기 보면은 내부 보드에 그렇죠. 우측 뒷면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과 DAC 그 모듈이 이제 거기에 딱 얹혀지는 그렇죠. 그런 내부 설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ECI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아, 까먹었어요. 일렉트로 컴파니의 인티그레이티드 되게 이제 네. 심플한 구조인데 이 인티앰프가 나온 게 벌써 1991년이에요. ECI서부터 해갖고 네. 2, 3, 4, 5, 6. 그 5는 이제 MK2까지 나오고. 예, 예. 그 다음에 6가 나온 게 2013년. 그 다음에 이제 MK2 되고. 지금 코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D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X. 예, 예. 이렇게까지 해갖고. DX MK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전에 리뷰를 했었죠. 그 스트리밍 보드 했었었죠. 장착한 거를. 예. 참 이래저래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 앰프를 쓰는 입장에서 예. ECI도 참 탐나는 예. 그런 인티앰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최근에 텍스트 리뷰를 쓰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옛날 추억에 잠겨가지고 일렉트로 컴퍼니 국내에서는 거의 무명이었던 시절에 해외 거주 중인 오디오파일 친구가 일렉트로 컴퍼니 정말 좋다 그래가지고 옛날 제품을 한번 써봤었어요. EC1이라는 프리앰프. 그 다음에 아까 김현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AW75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AW100 뭐 이런 제품들. 그때도 근데 그 발매 연도를 보니까 뭐 80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세련되고 소리결도 상당히 매끄럽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발매된 그 당시에 발매됐던 뭐 그런 제품들 그거를 써보면서 일렉트로 컴퍼니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ECI 5 때 북유럽 어느 스피커랑 이제 매칭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5 때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6가 되면서 출력이 살짝 좀 올라가고 뭐 이 앞에 없던 표시창도 좀 생기고 좀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처음 ECI서부터 이 오리지널서부터 이 얘네 그 기본 색조 이런 건 그냥 계속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퍼포먼스를 좀 알아보죠. 저 얘기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네. FTT
아, 네. 그러니까 얘네 또 이 빠질 수 없는 게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얘가 8옴에는 125W인데 그러니까 4옴에서 200W. 200W. 그다음에 2옴에서 보통 2옴은 안 밝히잖아요. 안 밝히죠. 힘드니까. 네. 근데 얘는 이제 370W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쓰는 AW250R은 1옴까지 밝히고 있어요. 1100W.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원부가 튼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네. 완전 왕창 밀어주는 건데 네. 그 배경이 이 FTT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띄웠다는 얘기잖아요. 플로팅을. 그렇죠. 뭘 띄웠냐면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력단에 200V 레일이 간다. 그거는 네. 플러스 100V, 마이너스 100V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네. 요 사이가 이제 200이 되는 거니까 요 네. 거리가. 그런데 보통은 이런 200V 레일에서 가운데를 0V 요거를 그라운드 접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각각 A 트랜지스터, B 트랜지스터에 각각 가는 전압은 100V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를 그라운드 접지를 안 함으로써 이 A 트랜지스터에 200V, 네. B 트랜지스터에도 200V,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피커 부하 임피던스가 확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 긁어올 때도 네. 넉넉하게 얘는 그거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얌전하게 생긴 외모와 달리 어떤 스피커 대응력이 높은 이유가 네. 이 FTT 전원부 설계와 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네. 푸시풀로 또 밸런스로 설계한 그 결과가 아닌가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저도 이게 지금 한 보름 정도 이쪽 시청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게 윌슨 샤샤를 꽤 구동을 하더라고요. 예, 락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저역 막 딥베이스 나오면 약간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윌슨 샤샤는 충분히 들을만한 예, 사운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좋았던 매칭은 이 리바이벌 오디오 예, 아탈란테 3 예. 예, 이 스피커와 상당히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를 아탈란테 3와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시스템은 일단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3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 기기는 웨이버사의 W 코어를 룬 코어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DAC는 MSB 테크놀로지의 아날로그 DAC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3곡을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전체 한 번에 쭉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으로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Jealousy when that she out with me. I don't blame them,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When you're passing by, flowers droop inside, and I know the reason why. You're much sweeter,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I don't buy sugar. You just have to touch my car. You're my sugar. It's sweet when you stir it up. When I'm taking sips from your tasty lips, seems the honey fair it drips. Your conviction,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sick every honeybee fits with jealousy when that she out with me. I don't blame them,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ve.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가 제인 무나이, 두 번째가 다프트 펑크, 세 번째는 앨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녹음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제인 무나이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뭐 다른 곡들도 그런데 소리가 정말 뭐랄까 탄력이 넘쳐요. 굉장히 맞아요. 늙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젊은 소리입니다. 네. 탱글탱글하고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보컬이나 이런 거 들으면은 아까도 이제 김편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소릿결에 자신들의 소리가 이렇게 좀 담겨 있어요. 예, 사실 뭐 마이클 잭슨의 앨범의 후반 작업을 하면서 뭐 엔지니어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거 모니터 앰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모니터 앰프로 구분할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마케팅 포인트일 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첫 곡에서 되게 싱싱했잖아요. 음이 이렇게 되게 탄력 넘치고 우리가 보통 리듬 앤 페이스가 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보면은 약간 비유하자면은 디지털 소스 기기에서 클럭을 아주 좋은 걸 쓰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지터가 아주 되게 낮은,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신호, 그러니까 입력 신호 대비 출력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딱딱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첫 곡에서부터 느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결국 73년부터 계속 이끌어온 팀프리 그 설계가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막 리듬 앤 페이스 앤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다프트 펑크 거기서 이 곡에서 굉장히 잘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이런 세 번째 앨리스 사라우트의 쇼팽 에튜드 뭐 이런 곡들에서 그렇고 이 다이내믹스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금과 강음, 이 막 강약 조절, 이 밀당, 정말 그런 부분들이 소리를 되게 생기 넘치게 비비드하게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상 깊고, 그러니까 정말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소리가 표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표면 질감. 저는 아무래도 뭐 다이내믹스나 사운드 스테이징 뭐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드라이빙 능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근데 무엇보다 얘의 가장 강점은 아무래도 저는 음색. 음색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막 이 피아노 솔로곡 이런 것들 들어보면 소리가 정말 이렇게 겨울 되면은 보습이 안 되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메마르고. 근데 얘는 약간 좀 그거를 코팅해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 디테일을 막 이렇게 뭉갠 게 아니라 잘 살려주면서 싹 막을 입혀준 것 같은 투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깨끗한 걸로 보면 증류수인가 싶은데 마셔보면 맛있는 샘물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이제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역시 이 일렉트로 콤파니의 뭐 파워앰프가 됐든 인티앰프가 됐든 그게 하나의 공통된 특징,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렉트로 콤파니의 ECI6 MK2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도 오랫동안 일렉트로 콤파니에 많이 써보면서 상당히 뭐 상위급으로 가면은 더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인티앰프를 되게 오랫동안 생산을 해온 만큼 정말 인티앰프로서는 상위급의 어떤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앰프들이 모델이고요. 그렇죠. 김편님은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직접 뭐 250R을 오래 쓰셨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모노 블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일렉트로 콤파니의 AW800M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량으로 안 가실 거면은 그래갖고 인티앰프로 정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한번 선택 후보지로 이 일렉트로 콤파니의 ECI6 MK2는 꼭 들어가셔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렉트로 콤파니의 ECI6 MK2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